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며 사시사철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 용봉산과 아름다운 일몰로 사랑받는 국립포구,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산되는 곡식과 한우로 유명한 고장 충청남도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 제작진에게 도착한 한 통의 제보 영상이 있는데요. 남들 은퇴할 나이 72에 어떻게 농사를 시작하셔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셔갖고 억대 부자가 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72에 농사를 시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이 출동했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자, 이걸 여기다 놓고 오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는 우리 김 PD. 더 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실어놓으니까 얘 들고. 연세가 살짝 들어 보이는 뒷모습. 혹시 이분이 오늘의 부자농부? 하나, 셋. 포대자루를 드시고 정정해 보이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 잘 안 들으시나 봐요. 더 크게 불러봐요, 김 PD.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아, 예. 혹시 네네. 72살에 농사 시작하신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찾았습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금년에 내가 81살이에요. 81살. 와우, 81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해 보이시는 부자농부. 대표님, 예. 그러면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뭐 지금 저희 농장에서 그 잘하는 걸 내가 좀 대충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주신다니 얼른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온실을 10여 년 동안을 내가 농사를 지면서 키우는 그 작물들인데 넓은 하우스 가득 자라고 있는 오늘의 부자작물은 봄내음 가득 품은 각양각색의 꽃들이었습니다. 연매출 7억을 올리는 하예농가 안대윤입니다. 향긋한 꽃들에 둘러싸여 연매출 7억 원을 올리고 있는 안대윤 부자농부를 만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화훼농장, 그 면적만 무려 약 23,3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1년 내내 다양한 꽃을 재배하는 우리 부자농부. 계절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꽃을 생산해내는 부자농부만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자농부, 어떤 꽃을 재배하고 계시나요? 계절적으로는 다 뭐 틀리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그 달력에 통해서요. 그 설리, 또 은색에, 오렌지퐁, 그다음에 와인퐁, 그다음에 네드폰, 수도그레든가. 와, 정말 많네요. 사계절 동안 무려 44종류의 꽃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3월인 지금 하우스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을지 궁금하군요. 먼저 꽃이 가장 많은 온실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우리 부자농부. 아하, 이 초록초록한 이파리들은 도대체 뭔가요? 요게 이제 꽃 소재 네프로네피스. 네프로네피스라는 그런 소재, 꽃꽂이 할 때, 바구니 꽂을 때 밑에다 이렇게 대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유세카라. 유세카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뭐 노란 거, 빨간 거, 핑크. 이쪽에 심은 게 다 그거고요. 아직 초록잎 속에 얼굴을 숨긴 유색칼라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네리아라는 꽃인데 지금은 이제 이 꽃 나가는 게 주로가 호텔 같은데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는 그런 꽃들이에요. 요게 나낭그라스예요. 나낭그라스가 요게 지금 네이드라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그랜드 파스텔이고 요거는 이제 핫핑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앙코. 요거는 클레멘타인 오렌지. 같은 라넌큘러스라도 꽃잎색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진다네요. 한 80%의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이렇게 꽃이 꽉 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따고 나면은 지금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 2차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곳곳은 이제 4월 말에 한물 닿아요 또.
2번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라넌큘러스. 벌써 꽃들 사이사이 봉오리가 피어져 있는데요. 아, 꽃들아 4월에 보자꾸나. 이게 다리와 폼폰, 오렌지 퐁퐁이라는 다리와예요. 6월에서 7월, 8월, 9월 이때 이제 많이 피는 거죠. 6월에서 9월 사이요? 지금 3월이잖아요.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달리아인데 3월은 너무 이른 건 아닌가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이 다리와라는 꽃은 여름에만 나오지 겨울에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름엔 너도 나도 다 나오지만은 겨울에는 이제 특히 이제 저 혼자 해보는 거니까는 가격이 이제 비싸죠 이제. 늦겨울에 달리아 재배를 시작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부자농부. 아하, 이게 바로 틈새 시장이군요. 계절과 상관없이 달리아를 잘 키우는 비법, 우리 알고 싶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알지만 요렇게 그 선이 있죠. 안에 1200도의 열을 낼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70 정도씩 근육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들어가 있는 데서 여기서 아지랑이 모양으로 쫙 더운 바람이 나와요. 이 난방 배관 속에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발열 열선이 있어서 그 열선을 통해 온실 내부에 뜨거운 바람을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인데요. 꽃의 생육 환경에 맞춰 온도를 설정해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꽃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A단지 1번동에다가 심으려고 그걸 다 설치해온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최첨단 난방 시설을 활용해 사계절의 꽃을 재배하라. 넓은 농지 면적을 자랑하는 부자농부의 농장. 아니,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계절 내내 꽃을 재배하면 연작 피해가 있지 않나요? 마침 뭐 질문 잘하셨네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라는 꽃이에요. 해바라기요? 저도 알죠. 태양만 오매불망 바라보는 여름꽃 아닙니까? 그런데 해바라기를 뭐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우리도 농장에 연작 피해가 심한데 연작 피해를 다소라도 막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많이 심고 있죠. 해바라기로 연작 피해를 막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그 염분, 이씨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이씨 농도라고 그러는데 염분기가 많으면은 다른 작물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 땅일수록 이런 해바라기 같은 걸 심으면 염분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연작 피해를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해바라기로 토양의 염류 농도를 줄여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라. 오늘은 사랑스러운 꽃 시레네를 수확하는 날이랍니다. 농장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꽃 수확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꽃봉오리일 때 수확해야 오래가는 거 아닌가요? 와, 너무 활짝 핀 거 아니에요? 꽃 딸 때 이거를 몽우리를 따도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덜 폈어야지. 그러니까 요거 보dom도 이렇게 보면 요거는 다 폈잖아요. 활짝 핀 꽃만 수확한다는 시레네. 시레네의 경우 봉우리 상태로 꽃을 수확하면 오히려 더 빨리 시들고 볼품이 없다는데요. 활짝 핀 꽃 위주로 수확하는 게 노하우랍니다. 크기가 작은 꽃일수록 햇빛을 많이 보게 해야 금방 시들지 않는다는군요. 이 애들이 딸 때도 내가 이렇게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켜주고 이제 따이지 자르는 게 다 자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부자농부의 농장 일을 도와주는 10여 명의 외국인 직원들. 일하는 일터가 하하 꽃밭인 기분 궁금하군요. 꽃이 많이 이뻐서 많이 이뻐요. 이거 봐서 몸이 많이 해피해요. 해피. 아, 해피요. 예. 술에 가득 시레네를 수확한 사람들. 수확한 꽃을 전부 한 곳으로 모으는데요. 푹신한 솜잎을 같은 시레네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 작업을 위해 묵직한 시레네 다발을 내려놓은 직원. 꽃을 가득 쌓아놓고 무언가 작업 중인 부자농부.
시레네를 한 줄기 한 줄기씩 정성스레 정돈 중인데요. 무슨 작업 중이세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꽃 따다 놓은 거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예, 개수를 묶는데 이 묶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아니 그냥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이 어떤 건 이게 크고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매지가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똑같이 묶어야 되고 이 기장도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딱 맞아야 되고 거울 올리면 이제 이게 내일 얼마가 이제 경매도 되고 뭐 이러니까는 예. 그 작업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가격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방망이를 깎는 노인처럼 꽃 한 달을 묶더라도 정성스럽게 묶는 부자농부. 꽃이 고객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꽃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시레네의 경우엔 15줄기에서 18줄기를 한 단으로 묶는다고 하는군요. 잘 묶어졌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보고 좀 단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제 한 가치라도 더 이렇게 넣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런히 줄기 끝을 정리한 후 기계로 꽃단을 묶어줍니다. 이야, 한 단씩 가지런히 모아놓고 보니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합니다. 이야, 칼각이네요. 부자농부와 다정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건너편에서 앉아 작업을 하고 계시는 저분 누구세요? 제 집사람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부자농부의 아내분 반갑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꽃을 묶기 전에 이렇게 다 다듬어야 돼요. 밑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묶어야지 이쁘지요. 지저분하죠? 이걸 훑어버려야지 이렇게. 부자농부 아내의 손길 한 번에 지저분했던 꽃대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다 버리지 않고 조금씩은 남겨두시네요. 이거 전체를 다 따면 꽃이 볼품이 없죠. 그래도 꽃의 옷인데 얘들 옷이지. 아하, 초록꽃 덕분인지 꽃이 더 싱그러워 보이는군요. 남들은 다 쉴 나이인 일은 농사 짓겠다는 남편을 아내분은 과연 흔쾌히 허락하셨나요? 별 반대는 안 했지요. 처음에 난 안 오고 서울에 있었지요. 혼자 오셔서 고생하니까 그냥 같이 왔지요. 따라서. 놀면 또 뭐 하겠어, 그죠? 건강상 또 모든 시간 보내는 거 다 좋지요, 뭐. 매일 꽃을 보고 사셔서 그런가요? 아하, 두 분 다 곱고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힘이 덜 들고 야, 항시 어떤 때는 또 미안하게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놀러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농장에서 늘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대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또 내가 혼자 오는 것도 안쓰러우니까 해준다고 저렇게 하니까는 나는 고마웠고. 제 아무리 좋은 세상 구경이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는 것만 못할 겁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일하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뿐인 부자농부와 매일같이 꽃을 보며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부자농부의 아내, 둘은 천생연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시레네를 쌓던 부자농부, 20단이 쌓이자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연기가 펄펄 올라오는 뜨거운 물,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이 물을 100도로다 끓이는 거예요. 에? 물을 100도로 끓였다고요? 끓여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아니 잠깐만 부자농부, 뜨거운 물에 꽃을 담그면 어떡해요? 아유, 꽃 다 상하겠어요. 얼른 빼세요. 아유, 우리 꽃 뜨거워. 이렇게 15번을 쉬어야 돼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져졌죠 여기. 야, 정말 물에 담근 부분과 담그지 않은 부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을 올라간 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 거예요.
꽃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뜨거운 물에 줄기 끝을 지져서 싱싱함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랍니다. 이번엔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부자농부. 양동이를 깨끗이 씻는데요. 이 바켓스가 이끼가 껴 있는 데다가 만약에 꽃을 꽂으면은 꽃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걸 닦아줘야 돼요. 깨끗이 닦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뭔가를 콸콸 쏟아붓는데요. 통 속에 남은 한 바울까지 탈탈 털어넣는 걸 보니 엄청 귀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꽃을 오래 가라고 싱싱하고 오래 가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영양제를 여기다가 이제 탄다고요. 소비자에게 싱싱한 꽃을 전달하기 위한 부자농부의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희석시킨 영양제를 물과 다시 한번 섞어주고요. 작업이 끝난 꽃을 14시간 정도 담궈 놓는다고 합니다.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한 4, 5일은 더 연장이 된다고. 물건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 안에 영양제를 타가지고 물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싱싱하라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꽃대의 수분을 장시간 유지해 싱싱한 꽃을 전달하라. 꽃대 다듬기뿐만 아니라 포장 작업까지 담당하는 부자농부의 아내. 야, 손놀림이 아주 그냥 프로 선수네요. 꽃 포장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답니다. 부러지지 않고 아름답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군요. 이 포장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리죠? 응? 어때요? 이쁘지요 이게? 상품 가치가 있고. 그래서 포장을 해요. 포장이 끝난 꽃은 다시 양동이에 담는데요. 이건 그냥 담는 게 아니라는군요. 꽃은 항시 담을 때 가량가량하게 꽉 담으면은 꽃이 묶은 게 이제 자꾸 변화오고 이제 찌그러지고 그러니까는 요것을 물 올릴 때 이렇게 가량가량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휘어서 이제 꽂고. 포장지로 만든 가운 입고 영양제, 물에 반신욕까지 하는 아주 귀한 꽃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농부의 농장은 아침부터 아주 분주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제 이게 담아가지고요. 예, 전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뽀삐 7. 뭐가 11? 아내만의 중자? 11. 11.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상에서 한자 수기로 꽃 수량을 적어나가는 부자농부를 보니 하하, 잊고 있었던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집니다. 중이 몇 개죠? 아내분의 중. 아내분의 중 11. 부자농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수량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오늘 출고되는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주보다는 뭐 조금 줄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뭐 한 20박스 넘게 나가고 있어요. 때마침 농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작업을 마친 박스를 직원들이 차곡차곡 트럭까지 실어 나르는데요. 이 꽃들의 목적지가 어떻게 되나요? 꽃 도매시장으로 가고요. 유통공사 그리 가고요. 광주 경매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박스 가고. 꽃 경매시장과 도매시장 납품으로 벌어들이는 연 매출, 궁금하군요. 경매시장, 도매시장 합해서 연간 매출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꽃 경매시장과 도매시장 납품으로 연 매출 7억 원! 46년간 꽃 도매업을 했던 부자농부. 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이 하회를 시작한 지는 도매업은 이제 뭐 한 46년 했지만은 이제는 한번 그
생산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농장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수출하려고 심었던 오리엔탈 계통의 백합을 당시에는 그것이 한 2억의 그 돈의 그 값어치가 있는 건데 수출을 하면은 그것을 다 못 따먹어서 하부 나갈 때 온도를 못 올려줘가지고. 다양한 꽃에 맞는 온도를 찾기 위해 기름 보일러부터 RDF 보일러까지 다양하게 사용해봤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기름 파동과 연탄가스로 인해 주위 농가와의 마찰, 업체와의 트러블 등으로 제때 연료를 떼지 못하게 되며 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시작을 해놓고는 이제 후회도 많이 했죠. 아유, 내가 뭐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노후를 내가 그냥 편히 지내면 괜찮은데 내가 이거를 괜히 했구나 하고 뭐 이렇게 후회도 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한 10여 년 이걸 해보니까는 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그런 정도는 극복을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매업을 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화훼 농가에 방문해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직접 공부하며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는 부자농부. 결국 전기 보일러를 설치해 4계절 내내 꽃이 피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1년에 한 1억치, 1억 한 2, 3천씩 적자를 내놨는데 3년 동안엔 적자를 안 보고 흑자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5년도부터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여기에다 재투자를 한 거예요, 전부. 이제는 뭐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출하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여보세요. 사장님 저 왔어요. 아 예. 자꾸 올 조금마다 이런 거 사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필요한 거 좀 봐봐. 이게 시레네라는 꽃이에요. 요즘 제일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안 크고는. 부자농부와 농장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이 의문의 여인 누구실까요? 홍성에서 그 꽃집 보시는 분인데 이제 급폭을 올 때 이제 저희 집에 많이 오시거든요. 주로 오늘 무슨 꽃 필요하세요? 라넌이랑 라넌은 여러 가지 색이랑 시레네랑 네, 델피늄도 필요해요. 네. 그 델피리움은 이제 거의가 뭐 끝났으니까는 저건데 그래도 이제 춘화원에서 가져갈 만큼은 있어요. 내겨놨어 내가. 좀 이쁜 걸로 좀 따드려. 나마. 손님이 주문한 꽃을 농장에서 바로바로 수확해주는 직원. 그 사이 손님은 여기저기 둘러보며 꽃을 고릅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농장에서 사니 싱싱한 꽃도 직접 고를 수가 있네요. 원래 매장에 있으면 서울에서 보내주시거든요. 버스편으로. 그것도 편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손님들한테 싱싱한 많이 싱싱하지 못한 꽃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농장을 찾아다녀요. 제가 본 데에서는 제 얼굴이 커요. 크고 싱싱하고 되게 오래가요. 사장도 좋고. 온실에서 수확한 꽃에 흠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한 달씩 먹는 부자농부. 대망의 정산 시간. 이게 2만 7천 원까지 나가서 이게. 계산을 끝낸 꽃은 주인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팔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 편인가요? 지방에서 그 꽃집을 좀 크게 운영하신다면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저 주변에 그 상인들을 위해서 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판매 사업도. 네. 그날 오후 저거 꺼야지. 불까지 끄고 퇴근 준비를 하는 부자농부와 아내. 퇴근하기는 좀 이른 시간 아닌가요? 차까지 타는 걸 보니 꽤 멀리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길게 펼쳐진 해안도로가 정말 장관인 이곳. 부부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바다 구경하고. 이게 저 아주 시원하고 이 바다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다쳤다도 확 이렇게 피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그러고 가려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두 손 맞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밀어주며 카페로 들어가는 두 사람. 데이트엔 달달한 커피와 디저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맛있게 많이 들어요.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해요. 아니 근데 부자농부 농장 일은 제쳐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암만 바빠도요. 비록 농사는 짓지만은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풀 겸 좀 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여기 왔지 이제. 우리 가끔 잘 와요. 여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오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바빠서 많이 못 오고 이 넓은 바다를 보면은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고 내일 일할 거를 생각하고 가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 능률이. 그래요. 80년을 쉼없이 달려온 부자농부라서 지금 이 휴식이 더 달콤한 거겠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장담을 못 하는 거고 내가 키워서 내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래도 전화를 해요 또. 그럼 그랬을 때 기분이 좋지. 보람. 그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곧 경매시장과 도매시장 납품으로 연매출 총 7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첨단 난방시설을 활용해 사계절 꽃을 재배하라. 두 번째, 해바라기로 토양의 염류 농도를 줄여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라. 세 번째, 꽃대의 수분을 장시간 유지해 싱싱한 꽃을 전달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이제 앞으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작약이라든가 또 뭐 한 번 심어놓으면은 그 꽃을 계속 딸 수 있는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이런 작물들을 심으려고 계획을 먹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농장에 꽃씨를 뿌려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 안대현 농부.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